이지은의 문학 산책.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늘은요, 이 계절과도 아주 잘 어울리는 시 한 구절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레미드 구르몽의 낙엽. 시몬, 나무 잎새 져버린 숲으로 가자.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너무 좋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문학 소녀로 변신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삶이 문학이 되고 또 문학이 삶이 되는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시몬, 너는 좋으냐? 냇가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숲속에 자리 잡은 하얀 집. 창가에 누군가 앉아 있는데요. 지금 만나러 갈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네. 저는 이곳에 들어오면서 와, 동화 속에 나오는 집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거든요. 아니, 횡성 숲속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여기가 도대체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그 작가들이 들어와서 글 쓰는 집필 공간이죠. 입주 집필 공간. 작가들을 위한 집필 공간인 이곳. 2015년 7월 개관한 예버동 문학의 집입니다. 어떻게 이런 공간을 이곳에다가 또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애초에는 그냥 여기를 별서로 지으려고 했어요. 별서로 짓는 중에 한 80% 지어졌을 때 제가 저쪽 마당에서 이 집을 바라보니까 이게 너무 큰 거야. 전 큰 집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작은 집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니, 이 큰 집을 내가 이걸 다 써서 뭐 하겠다는 건가 도대체,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떠올렸던 게 서울에 있는 문학의 집 서울, 그 남산 자락에 있거든요. 그 문학의 집 서울에 갔을 때 그 자연 속에 있는 게 참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면 여기도 자연 속에 있고 아름다운 공간인데 내가 여기를 문학의 집 서울처럼 운영을 하면 될까? 그 서울에 있는 작가들이 내려와 줄까? 그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역지사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맞고 공간을 원하는 사람은 올 수도 있지 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너무나 호응이 좋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2003년 개간 시평으로 등단한 조명작가. 2008년 첫 시집에 이어서 지난해 두 번째 시집을 발표했는데요. 보아라, 나는 선출된 여왕이므로 곧 법이다. 가장 강한 그대는 우리들의 길잡이, 나의 남편이 되어라. 지금 이 글은요, 조명 작가님이 직접 쓰신 여왕 코끼리의 힘이라는 시의 일부분입니다. 이곳 예버동 문학의 집이요, 아주 오래된 들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문학의 집에서 바라다보는 이 풍경도, 자연도 너무 아름답고요. 또 이 공간에서 작가님이 직접 쓰신 이 글을 읽으니까 왠지 문학과 제가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연이 있고 문학이 있고 삶이 있는 공간. 이곳을 배경으로 한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시인들의 창이라는 영화를 만든 김전환입니다. 요즘 세상이 참 실용적이죠. 그런데 시라는 것은 참 실용성과는 거리가 먼 물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시인들은 이 비실용적인 이 언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다들 매달려 있을까요? 그 의문에 대해서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공간이요, 구석구석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문학의 집이 또 글을 쓰기 위해서 입주하신 작가님들이 계신 곳이잖아요. 다른 작가님들은 또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만나볼게요. 다양한 문학 작품이 탄생하는 창작실. 자판 소리만이 고요한 방을 가득 메우는데요.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일단 책상 앞에 있는 이 창문이 너무 예쁘고요. 군더더기가 없어서 오로지 정말 글 쓰는 데만 집중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거든요. 작가님은 이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게 되셨어요? 제가 지금 5번째 시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고 정리하고 그럴 시간이 필요해갖고 공간하고 그래서 여기 오게 됐어요. 아니, 일단은 조용하고 또 네네. 앞에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런 자연이 있다 보니까
영감이 정말 잘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작가님 여기서 작업하시면 어떠세요? 일단 집중이 확 돼. 몰입감이 되게 높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안개가 막 껴요. 그러면 꼭 꿈속에 있는 듯한, 그래서 5번째 시집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안개들이 다 내 시집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오로지 지필에만 몰두할 수 있게 해주는 문인들을 위한 공간. 지금까지 200여 명의 작가가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잠깐 산책을 하면서 봤는데 이 앞에 강도 흐르고 산도 있고 진짜 전망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곳에서 집필을 하셨잖아요. 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엄청 큰 도움이 되지요. 이제 일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자연 속에 푹 파묻혀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걸 이렇게 이제 꺼낼 수 있죠. 이 입주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언제? 7월, 8월 2달간 입주를 했고요. 네.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근처에 이제 드라이브하고 운동 다니다 보니까 좋은 집도 있고 그래서 집을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서울에 강의가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살던 집에서 강의하고 2, 3일, 나머지 여기 와서는 2, 3일 지내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필을 위해 머물렀던 횡성의 아름다움에 푹 빠진 이용준 작가와 산책을 마치고 다시 안으로 향했는데요. 이렇게 책을 읽고 계셨네요. 여기가 문학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곳곳이 사색의 공간이 되고 또 영감을 받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이곳에서 또 어떤 작품들을 쓰셨어요? 저는 지금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 제가 관심 있는 주제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장르로 굳이 말하면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신토부리 농촌 스릴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제목은 이제 아직은 이제 가제인데 시를 쓰는 살인마. 그러니까 시를 쓰는 살인마 얘기예요. 그걸 쓰고 있는데 여기 예보동에 와서 이제 이 자연과 농촌을 보면서 밀도 있게 쓰고 있습니다. 신토부리 농촌 스릴러 영화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볼게요. 문학이라는 예술의 매개체로 한자리에 모이게 된 작가들, 예버동 문학의 집이 맺어준 소중한 인연입니다. 아니 이렇게 작가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시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제가 아까 작가님들을 한 분 한 분 다 찾아뵀는데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 문학의 집이 너무 좋다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작가들에게 이런 공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이 작가들의 이런 그 새로운 작품들을 통해서 그 우리 시대가 너무 이제 물질만 너무 낭비하니까 이런 비물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작의 산실 그런 역할을 이 공간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한 창작은 계속되겠죠. 저는 글을 쓰는 작가는 아니지만요. 오늘 이곳에 와서 작가님들을 만나 뵙고 또 이 공간에서 함께하면서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고 굉장히 힐링이 되는 공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예버동 문학의 집이 앞으로 어떤 공간이 될까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국제적인 레지던시로 운영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버동 문학의 집에서 세계적인 고전이 될 만한 작품 3편을 뽑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국제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싶은 거죠. 문학이 있어 더 아름답고 사람이 있어 더 따뜻한 곳. 이곳은 예버동 문학의 집입니다.